주한 미공군 A10이 퇴역이 위해서 10년의 임무를 더 부여받았다고요? 오, 10년? 이게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된, 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악명 높은 ISIS예요. 전면전이 아닌 뭐 대게릴라전, 그다음에 이런 시가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상당히 A10이 아직도 쓸모가 있구나. 흑멧돼지? 워소그? 워소그. 예. 워소그. 흑멧돼지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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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공식 별명은 썬더볼트 2죠. 썬더볼트가 예전에 있던 거 아니에요? 예.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P-47이라는 게 썬더볼트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는데, 예, 그쵸. 이게 이제 근접항공지원의 위력을 발휘했어요. 그래서 그 후계자로 해서 이제 썬더볼트 2고,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아프리카 홍맥돼지인데, 이게 라이온킹의 푼바가 바로 그 이빨 이렇게 생긴 나오잖아요. 개가 푼바군요. 그 홍맥돼지죠. 예. 그래서 이제 그 기수에 이렇게 독특한 문양, 날카로운. 여기도 그리겠죠, 이게. A10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1000m, 300m 이하의 저공에서도 이제 작전을 펴는데, 이때 이제 저공으로 돌진하는 이 영상을 보면 마치 성남 멧돼지가 이 주둥이로 땅을 파면서 달려드는 뭐 이런 장면과 비슷하다. 뭐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별명이 붙었다.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요. 천천히 선회하면서 엄청난 불벼락으로 그냥 초토화하는 그런 이제 무서운 무기라고 할 수 있죠.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 A10의 이제 중요한 무기 중 하나가 맨 앞에 있는 요 기관포, 이게 30mm GAU-8 어벤저 게틀링포인데, 포탄이 본인 열아우라늄 이제 관통자를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구형전차도 파괴할 수 있다,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. 전차도요? 예. 7연장 회전식 기관포인데 유압식으로 작동을 하고요. 제밍 현상이 없이 분당 2100에서 4200발을 쏠 수가 있고, 장전 드럼 하나에 총알이 1174발이 탑재가 돼서 연속으로 17초 사격이 가능하고요. 특히 정확도가 뛰어나서 1.5km 떨어진 곳에서도 10m 지름의 표적을 80% 확률로 맞출 수가 있다. 나르는 가운데. 대단합니다.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. 탄약도 두 종류인데,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차 같은 이런 장갑이 단단한 표적을 맞추려면, 제거하려면 이 PGU-14 열화우라늄 탄을 사용을 하고, 트럭 같은 이제 보통 이 부드러운 표적에는 트럭이 부드러운 건가요? 탱크에 비해서는? 이거 좀 어이구. 또 뭐 천으로 덮여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. 어쨌든 그런 경우에 이제 PGU-13 일반 탄을 사용하는데, 이 열화우라늄의 이 철갑 소위탄 같은 경우에는 20mm 기관포 위력의 14배까지 힘이 나온대요. 그러니까 이제 탱크를 파괴할 수 있단 말이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이게 무장 탑재량이 적지 않은데, 원래 최대 8톤 이상을 이제 탑재를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실제는 항상 풀로 다 달지는 않잖아요. 그러니까 보통 3, 4톤을 이제 달고 다니고, 필요할 경우는 연료 다 채우고도 한 5.4톤 정도의 무장을 할 수 있고,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하드 포인트라고 그러죠. 이 밑에 보면 폭탄이나 미사일을 달 수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이게 11개가 돼요. 하드 포인트가. 그래서 여기에는 각종 이제 폭탄이나 레이저 유도 폭탄 또는 매버릭이라든지 이런 공대지 미사일 같은 거를 장착할 수 있고, 또 필요할 경우는 이 적 대공 미사일 레이더 이런 걸 교란하기 위해서 전파 방해 포드, 전자전 포드, ECM 포드 같은 걸 여기 또 달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멧돼지가 맷집이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. 그러게요. 그래서 이 A10도 맷집으로 유명한데, 생존성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. 2003년 이라크전 때 23mm 탄 등에 어마어마한 피격을 당합니다. 이 사이드 쪽 이런 쪽이 뭐 정말 벌집처럼 구멍이 뚫리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귀환을 했다. 그런 일화가 이제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데,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, 기본적으로 A10은 적의 이제 지상 포화를 받아도 귀환을 할 수 있는 걸 중점적으로 설계를 했어요. A10의 그 조종 방식이 어떤 식이냐면, 왜 요즘 항공기들은 대개 압력식이라는 걸 쓰는데, 이 조종관이 정확하게 말하면 압력 감지식이죠. 압력식 하면 뭔가 힘으로 누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, 압력 감지식 이제 조종관은 보통 이제 사이드에 많이 있는데, 이거는 사실 거의 안 움직입니다.
안 움직이고 손으로 미는 압력을 감지를 해요. 예. 그래가지고 앞으로 압력이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맞게 움직이고 왼쪽으로 압력이 가면 손의 압력을 감지한 전자식이에요, 한마디로. 아, 진짜 이렇게 뭐 가면 그만큼 힘이 세게 밀면 뭐 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에 실제- 그랬지만 예. 요즘은 그냥 안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, 거의. 내 손 느낌으로 가는 건데 이게 압력 감지식이고 이제 이렇게 밀고 이런 게 사실은 유압식이죠, 오히려. 아, 예. 그 영화 보면 그 조종사분들이 파일럿분들이 이렇게 그렇죠, 착륙합니다 뭐 이럴 예, 때 뭐 이런 그런 거 거. 올라간다. 아, 그렇군요. 그건 이제 밀었을 때 이제 유압, 다들 아시는 그 기름의 압력을 통해서 이제 힘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요걸로 이제 뭐 날개 움직이고 뒤에 뭐 그런 식으로 예. 보조날개를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A10 같은 경우는 이제 유압식을 사용을 해요. 압력식은 있지도 않고 당연히 이게 뭐 멧돼지가 그런 걸 갖고 있겠어요, 어디? 유압식으로 하는데 그게 안 될 수가 있잖아요. 왜냐하면은 이제 유압식 같은 경우에는 뭐 피탄이 돼가지고 이 기름이 빠져버리면 작동을 안 한단 말이죠. 기름이 흘러나와 버리면. 네. 그렇기 때문에 조종관하고 보조날개 이런 것들을 강철 케이블로 또 연결을 물리적으로 해놨어요. 그러니까 쇠로 연결돼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움직였을 때 유압이 고장나도 쇠가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니까 강철 케이블로 마치 우리 자전거 탈 때 왜 브레이크 잡으면 이 케이블 움직여 스틱 잡고 이러잖아요. 선 달려가지고. 그렇죠. 네. 예.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방식으로도 조종이 가능하다. 그래서 이것저것 다 고장이 나도 돌아올 수가 있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네. 거의 모든 부품이 이제 피탄에 견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설계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네. 이 보통 취약한 것 중에 하나 이 코핏 조종석입니다. 아우, 그렇겠죠. 유리인데, 그래서 유리. 여기도 이제 타이타늄 장갑으로 된 구조로 욕조와 비슷한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파일럿하고 이 조종석, 이 조종 장치를 이제 보호하고 한다고. 이 아래쪽 안 보이는 그 부분이 네, 그렇죠. 욕조처럼 이렇게 딱 감싸준다고요? 네. 아. 그래서 이거를 뭐 타이타늄 욕조다 이런 별명도 이제 붙어 있다고 그러고요. 23mm 기관 포탄을 견디도록 전체나 한 일부가 돼 있다 말씀드렸는데 어떤 경우는 심지어 57mm 대공 포탄 4발을 맞고도 무사히 생환한 적이 있대요. 물론 뭐 추락 위험은 상당히 있었겠지만 57mm는 사실 웬만한 전투기 같으면 그냥 한 발 맞고 원샷 뭐 이렇게 바로 그냥 추락할 출항 수 아니겠어요? 있는 공격을 받았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전투기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생존성, 소위 맷집은 거의 그 갑이다,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근데 참 이게 느린 만큼 정확하게 그 아군 지원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솔직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편이 이게 조준하고 있는데 느리면 이건 진짜 핸디캡이 되긴 하겠습니다. 맞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. 그렇죠. 뭐 느린 거는 분명히 단점이라고밖에 할 예.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게 이제 터보팬 엔진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요거는 제트 엔진이긴 한데 프로펠러기보다 조금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좀 사실 문제가 좀 있고요. 여객기보다도 느리다라는 상황이고 왜 그러냐? 이게 이제 엔진이 터보팬 중에서도 고 바이패스 터보팬이라는 건데 터보팬 엔진은 두 종류가 크게 있습니다. 고 바이패스하고 저 바이패스하고 그러니까 고가 한자예요. 근데 어떤 차이냐면은 이제 바이패스 공기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는 그 연소가스 외에 이제 공기를 바이패스해서 공기로 밀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것의 비율이 높은 거예요. 연소가스에 비해서. 그러면 고 바이패스가 되고요. 즉 일반 공기가 많이 나간다. 일반 공기가 적게 나가면 저 바이패스가 되는데 저 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은 속도를 내는데 유리하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연소가스에 의존을 많이 하니까. 근데 고 바이패스가 되게 되면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 공기의 힘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데 얘가 이미 어느 정도 속도를 낸 다음에는 이 나가는 속도가 연소가스에 비해서 제트 엔진 연소가스에 비해서 나가는 공기의 속도가 너무 느려져서 속도를 못 더 해주는 거예요, 얘한테. 이미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. 예를 들어서 얘가 200km로 갈 때 이 공기가 500km로 나가준다면 그만큼 빨리 갈 수 있겠지만 500km로 갈 때 550km로 나가준다면 붙어서 나갈 수 있는 속도가 거의 없겠죠. 그리고 차이가 그러네요. 그렇죠. 그거예요. 그런 상대적인 이제 속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. 물론 좀 어려운 얘기였습니다. 예, 조금 이제 좀 어려웠습니다. 예, 상대 속도기는 항상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고속에서는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, 이 엔진이. 그래서 저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유리한 것이고 고속으로 갈 때는 저 바이패스 엔진을 쓰거나 터보팬을 써도 아니면 이제 순수한 제트 엔진을 써야 되는 거죠. 네.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아슬아슬하게 700km대를 찍어요.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로펠러기보다 별로 빠르지 않고요. 폭탄을 대량으로 격추하면 당연히 느려지고 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
그래서 A10은 심지어 이제 이글라 같은 이 휴대용 대공 미사일 이런 것에도 격추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때문에 이제 1970년대에 그 배치된 다음에 기체 효용 수행에 대한 소위 태클은 계속 있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뭐 기갑부대에 대한 제압 능력 이런 거는 뭐 대단하지만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계속 발전했다고요. 그러니까 이 점점 힘들어가지는 전장 환경에서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태클이 있었던 거고, 유도폭탄처럼 고공에서 이제 지상의 이동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이 다양한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니까 A10은 상대적으로 작전에 투입하기 좀 위험하다. 왜? 좀 더 멀리서 때릴 수 있는데 직접 갔다가 가까이 이 접근해서 그럴 필요가 있냐, 이제 위험하다,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. 그래서 아예 A10을 이제 O-A10처럼 뭐 전선 통제기로 개조하거나 아니면 뭐 적당히 사용하다가 이제 퇴역시키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, 그런데 이제 아까 뭐 IS가 A10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해줬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A10을 다시 살려준 게 바로 걸프전입니다. 근데 그때 이제 걸프전에서 후방 지역 차단 작전에 A10이 투입이 됐는데 뭘 했냐면 전차 공격하는 대전차 작전.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스쿼드 사냥이에요. 그때 스쿼드 미사일, 스쿼드 미사일이 이스라엘, 뭐 사우디 이런 데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피해도 줬고, 패트리어트가 이제 각광을 받았잖아요. 그 요격하는 무기로 해가지고. 그런데 그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미사일을 쏘기 전에 잡는 거죠. 그래서 소위 스쿼드 사냥에 나섭니다. 미군하고 연합군들이. 근데 스쿼드 사냥에는 여러 무기들이 동원돼요. 뭐 조기용 무기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특수부대, 뭐 아파치 헬기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A10기였던 거고요. 그때 이제 스쿼드 발사대 추적 및 파괴 임무 등이 추적이 됐는데 그때 이제 8,100회를 출격을 해서 무려 95.7% 임무를 이제 완수를 하게 되는데, 종전 이후에 이제 이라크 군들 한테 이제 반응을 물어보니까 이라크군이 원래 이제 제일 무서워했던 게 강철비라고, MRLS 강철비 단장 로켓 아닙니까? 네. 근데 그와 함께 가장 무서워했던 게 바로 AT-AM이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게 더구나 자기들이 대공포나 대공 기관총으로 쏴가지고 막 분명히 맞은 것도 같은데. 맞춘 것 같은데 뭐 연기 나고 그러는데 안 떨어지는 거야. 그러니까 엔진에 구멍이 나고 뭐 날개가 파손된 상태에서도 이제 귀환에 성공하고,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불식시켰다. 걸프전 당시에 미 공군이 매버력이라는 공대지 미사일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90%를 사용한 게 바로 A10이었다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파치도 이제 그때 걸프전 때 투입이 있는데 헬파이어라는 전에 다뤘던 우리가 하도 헬파이어 했는데 그 당시에 A10이 매버릭을 열심히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라크군 방공망이 또 무시할 수가 없었죠. 사실 뭐 기관포라든지 뭐 미사일도 꽤 있었고, 그러니까 뭐 적 전차 잡는다고 가까이 갔다가 잘못하면 이라크의 대공포, 대공포도 이제 기가부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이동식 자주 대공 기관포 같은 게 있었어요, 이라크군에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또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 이런 데 피격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, 또 하나는 A10이 초기에 뭐 돈 적게 들인다고 뭐 장비들이 없는 것들이 여러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 중에 하나가 스스로 이게 레이저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. 그러니까 지상에서 사람이 유도를 해주면 그걸 향해서 이제 유도 폭탄 이런 걸 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그런 또 한계도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여간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통해서 A10이 이제 걸프전에서 활약을 했고, 그래서 미군 당국도 다시 생각을 바꾸게 된 거죠. 아, 이거 A10을 퇴역시킬 게 아니고 더 써야 되겠다. 그래서 이제 2020년대까지 이제 쓰기로 했던 거고, 그때 90년대 기골 보강 등 기체 골격. 그 수명 연장 작업을 또 합니다. 이미 이제 하게 됩니다. 네. 걸프전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 이후에 뭐 그 IS도 그렇고 뛰어난 전과를 보였는데, 역시 뭐 말씀하신 그런 약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
미공군이 A10을 A10C로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한 거고요. A10C는 이제 신형 데이터 링크, 그리고 비행 컴퓨터, 또 조종석, 또 개량된 화력 통제 및 전자 방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추게 돼서 많이 발전을 했고, 또 합동 정밀 직격탄, GPS 유도 폭탄, JDAM 이런 것들, 그런 것들을 탑재할 수 있게 돼가지고 기종보다 훨씬 화력이 강력해졌죠. 네, 진짜 퇴역의 기로에서 진짜 그 피격 엄청 당하고 간신히 이렇게 생還한 그런 장면처럼 계속해서 그 수명을 스스로 연장하고 있는 A10.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래 환경에서도 뭐 아주 미래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2020년대에도 이거 충분히 활약할 수 있을까요? 적어도 20년대까지는 그래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, 특히 이 한반도처럼 북한이 아직도 대규모 기계화 부대, 병력 등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이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는 특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활용도가 있다고 보는데, 예를 들어 30년, 40년대 후반까지 A10이 과연 소형성이 높을 것이냐, 그거는 좀 퀘스천 마크에 쓸 수 있죠. 아시지만 이 소위 대규모 기계화 부대가 움직이는 이러한 전쟁이 벌어질 확률은 아마 점점 낮아질 것이고요. 소규모 분쟁, 전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, 또 하나는 이제 무인기, 로봇 뭐 이런 것들 비중이 커지니까 이제 가스 대지 공격 임무도 사실은 무인기를 활용해서 많이 하게 될 겁니다. 왜냐하면 무인기 같은 경우는 격추돼도 인명이 살상될 위험은 없잖아요. 조종사가 죽을 위험은 없으니까. 그러니까 그런 위험도가 높은 데는 아무래도 무인기, 로봇 무기를 많이 투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, 그런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A10과 똑같은 성격의 유인 소위 대지 공격기는 좀 앞으로 힘들지 않을까. 새로 개발되긴 어려울 것 같다. 네. 원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체 좋아하기 때문에 B-52와 함께 2050년대까지 B-52도 2050년대까지 쓴단 말도 있거든요. 그냥 100년을 쓴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으나 당분간은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말씀하신 대로 뭐 2020년대라든가, 왜냐하면은 뭐 얘기 나왔지만은 여러 가지 효용을 증명을 했고, 특히 우리나라 같이 뭐 산악이 많다거나 또 기갑부대가 뭐 북쪽이 강하고 또 혹은 뭐 IS라든가 뭐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, 또 좀 심리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뭐 2차 대전 때 슈투카 이런 것처럼 이런 길이 가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쏘고 뭐 부서지지도 않는 것 같고 뭐 이런 게 주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, 그것도 이제 당분간 얘기지. 30년대, 40년대 넘어가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런 방향으로 무인기 쪽이나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. 네. 뭐 사람도 그렇고, 이렇게 전쟁 환경이 바뀌어서 더 이상 활약할 수 없다면 또 명예롭게 퇴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노죽 노사,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. 네. 아직까지는 우리에게는,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A10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노익장 A10 미래 전장에서도 살아남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눠봤고요.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욱더 화끈한 무기 이야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저희는 더 본게임의 MSG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이거 전에 B-52는 저 안 주셨는데 이건 제가 좀 가져가겠습니다.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.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. 근데 45년이나 된 건 진짜 몰랐네요, 이게. 근데 A10도 사실은 고정팬이 가장 많은 무기 중에 하나예요. 항공기 중에 하나예요. A10이. 이게 AK-47, A10, B-52는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.